미래를 여는 새로운 눈, 미래 예보 시간입니다. 네, 앞으로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주요한 미래 소식들을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5월 놓쳐선 안 될 미래 소식들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화제의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자, 요즘에 원격 수업들 많이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저 남성도 가상의 스튜디오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지워보니까 그냥 크로마키 천 같은 거 없이 실제 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키넥트라는 3D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든 앱을 활용하게 되니까 AI와 뎁스 센서가 사람만 남겨놓고 배경은 지워주는 그런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PT 화면까지 넣어가지고 저렇게 프리젠테이션을 가상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저도 관심이 생겨가지고 알아봤더니 일단 프로그램 자체는 깃허브에서 무료로 배포가 됩니다만 저는 다운받아 봤는데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성공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의견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기에 활용된 3D 카메라 애저 키넥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구매 시에 비용이 거의 50만 원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비용의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앞으로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카메라 기능 등 그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 저런 기능이 되는 카메라 기능 소프트웨어까지 개발을 해주신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격 수업이라든지 유튜브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다음 소식 보시도록 하죠. 자, 어질리티 로보틱스에서 만든 디지2라는 로봇인데요. 작년에 포드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저렇게 로봇이 배송을 해주는 컨셉 영상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저 회사가 또 다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저렇게 사람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스쿼트도 하고 또 이두 운동도 하고 있고요. 자, 사람 모양이다 보니까 사람의 자세를 저렇게 거의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사람은 지칠 수 있지만 로봇은 지치지 않는다. 배터리만 떨어져 갈 뿐. 자, 앞으로 사람 모양의 이족 보행 로봇들이 어떠한 활약을 펼치게 될지 기대를 하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또 중국의 신화통신에서는 얼마 전에 저렇게 AI 앵커를 데뷔시켜서 화제가 됐기도 했죠. 신화통신의 사례이고요.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가 저렇게 정자세 아니면 서서만 뉴스를 진행할 수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또 새로운 3D AI 앵커를 신화통신에서 데뷔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스러운 모습은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실제 사람 앵커 같은 경우에는 360도 촬영이라든지 모션 캡처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요.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타이핑을 하게 되면은 그 여성분의 목소리로 뉴스를 읽어주고요.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자세로 뉴스를 읽는다는 것, 그 보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심지어 신화통신은 28일까지 중국의 양회 소식을 저 AI 앵커를 통해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은 드론 소식입니다. 지금 드론이 쇼핑백을 낚아채고 있어요. 자, 약 3대의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드론이 착륙 과정 없이 바로 쇼핑백을 들고 날라서 배송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쿄의 한 연구진들이 선보인 건데요. 자, 저렇게 되게 된다면 운반을 할 때, 택배를 할 때 좀 더 빠르게 택배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엔 본격적인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가 여전히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자, 얼마 전에 반자율주행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는 신호등을 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빨간 신호등이 되니까 저렇게 차가 멈추고 있고요. 우측 상단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의 아이콘이 화면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동차가 점점 세상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 보시게 되면은 앞에 자전거가 지나가게 되니까 자전거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쓰레기통이 나와 있는 것들을 저렇게 아이콘으로 표시해주고 있기도 해요. 자, 앞으로 저렇게 자동차가 세상을 자꾸 알아보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자, 한국 자동차들도 좀 분발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참고로 웨이모 5세대 최근에 발표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라이더 시스템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이에요. 물론 안정감은 저게 더 확실하겠죠. 자, 반면에 테슬라 보급형 모델인 모델 3만 하더라도 저런 라이다 시스템이 없습니다. 테슬라는 일단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충적으로는 레이더 정도까지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디자인이 일반 자동차와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런데 저렇게 좋아진 자율주행 시스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를 보시게 되면은 자율주행 옵션이 7월 1일부터 약 120만 원이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자율주행 가격이 860만 원 옵션 가격이에요. 차량에 저걸 추가로 해서 이제 탑재를 해야 되는 건데 7월 1일부터는 그게 990만 원까지 간다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심지어 이런 트위터까지 날렸어요. 만약에 저 자율주행 기능이 당국 기준에 더욱더 부합해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준에 부합해 가게 된다면 1억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차량 가격 빼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 1억 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걸 살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하지만 또 앨런 머스크는 계획이 있어요. 작년에 이런 계획을 내보냈잖아요. 소유한 테슬라로 로보택시에 참여하게 되면 연간 약 3,7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사가지고 운행하다가 회사 출근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저런 라이딩 앱,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태우러 갈 수도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곳까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빈 시간을 계속 저렇게 공유 서비스로 돌려가지고 내가 투자한 돈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될 텐데요. 저게 만약에 현실화가 되게 된다면 진짜 자동차 시장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는 이뿐만이 아니라 5월 달에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배터리 가격이 싸진다는 거예요.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CATL가 개발한 코발트를 쓰지 않는, 그래가지고 저렴해진 배터리가 탑재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 배터리가 저렴하기는 하지만 10만 마일, 우리나라 키로수로 하게 되면 160만 마일을 탈 수 있으니까 거의 한 10년 넘게 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10년이 뭐예요? 이거 계속 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거의 내연기관 자동차 정도의 가격으로 모델 3를 판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배터리 데이라고 하는 테슬라 행사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요 소식입니다.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이 곳곳에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로봇기의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일단 저 스팟이라는 로봇기에는 임대 형식으로 지금 곳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완전히 그냥 소비자 판매용은 아니에요. 미국 보스턴 경찰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현장에서 실제로 투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미국 보스턴 대학교 의료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원격 진료에 아이패드를 달아가지고 코로나 환자를 원격 진료하는 데 시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이 보여드렸지만 싱가포르 한 공원에서는 사회적 거리 지키라고 안내하고 다니는 용도로 저 스팟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활용이에요. 자, 뉴질랜드에서 양치기를 하는 데 활용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활용되는 건 아니고 저 로코스라는 회사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저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은 사람이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직접 조정을 하게 되는데 저기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원격에서 저렇게 뉴질랜드의 대평야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스팟이 살펴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스팟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비용이 비싸다는 거예요. 일단 임대의 비용 자체도 차 한 대 가격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고요. 자, 반면에 중국에서 유니트리 로보틱스라는 곳이거든요. 저 로봇개를 앞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1,20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속도는 스팟의 2배 정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자, 지금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밸런스가 무너졌는데도 기가 막히게 찾고 있고요. 사족 보행이니까 바퀴 달린 로봇과 다르게 균형 감각도 좋고 곳곳을 다닐 수가 있어요. 뒷걸음도 저렇게 빠르게 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뭔가 좀 웃기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다양한 느낌이 들죠. 사람 주변을 저렇게 옆걸음으로 빠르게 돌 수도 있고 부분적인 자율주행도 가능합니다. 사람을 지정해서 따라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직진을 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장애물이 생기면 알아서 돌아가는 기능. 스팟에도 다 저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저것을 1,200만 원이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싸움 났네요. 자, 충전 시에 한두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적재 무게가 한 5kg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과연 저런 사족보행 로봇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중국형 사족보행 로봇이 얼마나 성공을 거두게 될지 거기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원격 근무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자, 트위터 CEO 잭 도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끝나도 재택근무를 계속 원한다면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더 버즈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내용이 흥미로워요. 앞으로 10년 내로 페이스북 직원 50%가 원격 근무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일단 그것을 위해서 채용부터 원격으로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고 가끔가다 협력을 하기 위해서 미니 허브를 곳곳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직원이 이렇게 원격 근무를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일단 숙련도가 높고 평가가 좋은 직원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페이스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 40% 정도가 원격 근무를 선호하더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 뽑은 직원까지 하게 되면 50% 정도는 원격 근무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페이스북은 앞으로 이렇게 원격 근무를 하는데 VR, AR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페이스북의 VR, AR 책임을 맡고 있는 보즈가 트위터에 저런 영상을 올렸어요. 오큘러스 퀘스트 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기기를 쓰고 거기에 달린 카메라, 그리고 그 카메라를 이용한 핸드 트래킹 기능을 이용해서 가상의 스튜디오를 만들고 저렇게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과연 어떤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저런 기술들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거운 헤드셋을 끼고 장시간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주목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식물성 가짜 고기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 내용이 재밌거든요. 자, 와이어드에서도 저렇게 코로나가 가짜 고기의 성장을 가속시키고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고요. 그 대표적인 회사는 비욘드 미트와 임파서블이라는 회사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 미래예보 보신 분들은 지겨울 정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자, 내용 살펴보시게 되면은 5월 2일까지 지난 9주간 대체 육류식품 판매가 264% 증가했다고 합니다. 9주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왜 그렇게 됐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도축장이 폐쇄가 되고 있어요. 그 고기를 자를 때는 그 기계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사람이 다닥다닥 모여가지고 또 낮은 온도에서 하다 보니까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기들 유통이 다 막히게 된 거니까 그러다 보니 식물성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좋은 점, 식물성 가짜 고기는 고기를 자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과정 자동화에 더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또 우리가 고기를 유통할 때까지는 이제 고기를 기르기 위해서, 소를 기르기 위해서 이제 걔네들 먹여야 되죠. 걔네들 자라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또 걔네들 잘라가지고 유통시키고 다양한 일자리도 생겨나지만 유통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자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콩이라든지 밀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 유통 단계가 감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기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다는 거죠. 맛은 상당히 유사하면서. 자,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가 터졌을 때 쉽고 빠르게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라든지 돼지 같은 것들은 이미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쉽지 않은데 그냥 식품을 그 풀에서 그냥 갖다가 쓰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자,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사태가 더욱더 본격적으로 심화된 3월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까지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주식 얘기는 전 하지 않죠. 자, 그리고 또 임파서블 푸드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이제 미국 전역에서 크로거라는 식품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렇게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요. 또 임파서블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뿐만이 아니라 돼지고기를 개발해서 앞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해요. 왜 돼지고기를 또 개발했느냐? 중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저런 걸 이용해서 뭐 딤섬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게 되면은 많이 팔리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참고로 임파서블 푸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이 되지는 않았어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휘청휘청 하고 있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공유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참고로 우버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승객이 코로나 이후에 80%가 감소됐다고 해요. 그래서 45개 사무소를 폐쇄한다는 소식까지 있고요. 또 대표적인 공유 사업이라고 일컬어졌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직원의 25%를 해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이것이 공유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와 그 우버는 제가 볼 때 공유 경제가 아니거든요. 자, 미래예보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유 경제 얘기 거의 안 했고요. 우버, 에어비앤비 미래 사업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거는 우버만 보세요. 우버 유사 택시 사업이지 뭐 공유 서비스가 아니에요. 원래 취지는 공유였죠. 왜냐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늘 옆자리가 남아있고 뒷자리 남아있으니까 어차피 출퇴근할 때 동일한 곳 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탑승하게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더 좋지 않냐. 그럼 교통 체증도 줄어들고 더 좋지 않냐는 거였죠. 자, 그리고 내가 쓰지 않을 때 다른 사람 이용하면 더 좋지 않냐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우버 기사들이 유사 택시로서 생겨났다 보니까 공유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이게 유사 숙박 사업이지 공유 경제가 아닙니다. 원래 취지는 우리 집에 어차피 빈 방 있으니까 그거 놀리느니 다른 사람들이 싸게 묵게 해주면 얼마나 좋냐라는 것이었지만 아예 그냥 펜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새로운 숙박 사업으로 이게 변질이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공유경제 위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취지대로 내 차를 이용하거나 내 집을 이용해서 부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었더라면은 그냥 부가 수익만 떨어지는 것이지 뭐 갑자기 내가 투자했던 돈이 손해가 나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예 그냥 사업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땐 좀 쌤통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이에요. 자, 다음 인구 소식인데 한국 인구 말고 미국에 아주 주요한 소식이 생겨났더라고요. 미국 지금 최다 인구가 베이비 부모가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원래 가장 많은 인구하면 베이비 부모만 떠오르게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추월을 하게 될 거고요. 이미 추월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밀레니얼 세대와 부모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7,500만 명씩 있는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50만 명 더 많다고 해요. 자, 참고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가장 많은 머릿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역전이 된 겁니다. 자, 밀레니얼 세대는 참고로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81년에서 97년생이고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미국 기준으로 46년에서 64년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부머 세대들은 쭉 줄어들고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많은 머릿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자, 흥미롭죠? 자, 그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왜 이렇게 됐냐? 젊은 이민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가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저출산이면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럼 젊은 밀레니얼 세대의 사고방식들이 미국 정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추측도 있는 거예요. 동성결혼, 대마초 합법화 등 정책 이슈가 앞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재미난 사실, 그 밀레니얼 세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백인이 아니라 히스패닉이라는 겁니다. 자, 구성표를 보시게 되면은 밀레니얼 세대의 구성들이거든요. 히스패닉은 44%고요. 다음에 블랙 아시안들이 많고 백인은 오히려 27%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미국의 주인이 어떻게 보자면 주인이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어차피 백인도 원래 그 인디언들 뺏은 거긴 하지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신용카드보다도 모바일 결제 이용량이 미국에서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밀레니얼 가치관들이 미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흥미롭죠? 앞으로 미국의 변화, 우리 국제 정세와 한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인구적으로 한국은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참고로 한국에서 머릿수가 가장 많은 나이는 약 만 48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로 쳤을 때는 71년생들이 가장 나이가 머릿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중심이 되는 인구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마동석 씨가 71년생이고 유재석 씨가 72년생인가 그렇거든요. 그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가 조금 나이가 많고 적은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칠 연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주요한 연령이 30대, 40대, 50대가 제일 많아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한 10년, 20년 동안 제일 많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당사자들은 이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뭐 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 좀 젊은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힘을 쓰기 쉽지 않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5월 달에 있었던 주요한 미래 소식들을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달에도 이런 식으로 주요한 뉴스들을 모아가지고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꼭 한 달에 한 번 잊지 말고 챙겨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